경제적인 목표는 15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를 1년 단위로 쪼개서 1년 정도 됐을 때는 종잣돈을 한 2천만 원 모으고 이 정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해. 2년 됐을 때는 종잣돈을 5천만 원 모으고 공부는 이 정도 돼 있어야 돼. 이렇게 전 쪼갰거든요. 근데 이 앞에 5년 정도가 성과가 없는 시기가 굉장히 지속이 되는데 그쵸. 네. 이거를 그러면은 사람들이 1년간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어떤 게 있던가요? 1년간 프로젝트 제가 네. 만약에 쭉 받아봤을 때 이상이 없으면 별다른 코멘트를 안 드렸었고 그때 네. 진행을 했을 때 네. 과도하게 많은 목표를 세우신 분께는 따로 좀 수정을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어느 정도예요? 올해는 가장 많았던 게 그거였어요. 네. 주식 공부해서 주식 공부에서 뭐 1,000만 원을 한 3,000만 원으로 만들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300%. 막 이런 거. 그 정도 못 벌면 바보 막 이런 장이 작년에 잠깐 펼쳐졌기 때문에 네. 무조건 넣어놓으면 돈이 복사되는 거 아니야? 했을 때 복사. 돈 복사 버그라고. 했을 때 네. 이제 말씀을 드리죠. 이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거 했을 때 1년 정도는 요 정도 성과를 내는 게 적당할 겁니다라고 끊어드리는 역할을 했었죠.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제적인 목표는 거의 이제 장기 프로젝트잖아요. 15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를 1년 단위로 이제 1년 단위로 쪼개서 1년 정도 됐을 때는 종잣돈을 한 2천만 원 모으고 이 정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해. 2년 됐을 때는 종잣돈을 5천만 원 모으고 공부는 이 정도 돼 있어야 돼. 이렇게 전 쪼갰거든요. 근데 이 앞에 5년 정도가 성과가 없는 시기가 굉장히 지속이 되는데 네. 이거를 어느 정도 임계점이 될 때까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네. 중간에 굉장히 성과가 없고 나 빼고 남들이 다 돈 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일 때 포기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. 네. 그때 기록을 보면서 1년 목표는 원래 여기까지였고 여기까지 난 했어. 이대로 진행을 했을 때 나는 10년 뒤에 반드시 이 목표가 달성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사실 다짐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옛날 블로그를 보면은 그런 거 되게 많아요. 내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집을 내가 쌓고 있고 언젠가 지붕까지 완성될 날이 올 거야 라는 글이 굉장히 많아요. 그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글들이. 근데 또 그것도 누군가는 공감을 해주시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뭐 다른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죠. 할 수 있어. 지금 괜찮아. 잘 하고 있어요. 우리 같이 꾸준히 올해만 만나요. 오래오래 2년 서로 소식 전해주면서 오래오래 만나요. 근데 저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떤 계획이 없거든요. 그냥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그리고 요즘에 약간 장항준 감독님이나 최우식 들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. 약간 그런 느낌. 보면은 힐링 받는 너무 느낌이 귀여워요. 네, 사랑스러워요, 되게. 그렇죠. 근데 저는 꼭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머릿말을 써달라고 출판사 요청이 왔을 때 제일 고민했던 게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거든요. 그렇게 꼭 계획을 사서 막 이렇게 달성을 해야 돼. 이렇게 안 살아도 괜찮은데 제 남편처럼 언제나 해피하면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. 그런 사람이 스스로 인생에 만족을 하고 근데 만약에 제가 각자의 인생에 다 정답이 없고 내가 지나온 인생이 괜히 해놓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마음이 들 때는 그때는 한번 적어보면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막 꼭 다이를 꼭 써야 돼요. 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그래야 성공합니다. 그래야 뭐 매덕을 법니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전혀 아니어서 이게 홍보할 때 저도 모르게 왜냐면 출판사나 이런 데서 홍보할 때 제목을 자극적으로 맞아요. 순자산 영원에서 8억까지 뭐 되는 비법 이렇게 근데 8억 안 중요하거든요.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. 안 중요해서 네. 스스로 그냥 만족할 때 뭘 하면 만족할지를 생각해 보자.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생각났어요. 그러니까 8억 정도는 모으면 내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. 그럼 더 이상 추구하지 않으시나요? 여기서 더 막 열심히 투자해서 엄청 애쓰진 않으려고 하시는 건가요? 그게 근데 저는 그렇긴 한데 그게 주위에서 보면 약간 되게 이상한가 봐요. 근데 그 이후에 뭐 계속 오르는 거는 왜냐면 그 8억이 19년도 기준이라 그 이후에 상승분은 그냥 냅두지 굳이 막 더 이상 안 벌려고 노력을 하진 않는데 돈이 벌리는데 안 볼 수는 없잖아. 근데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할 때 또 수익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제일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. 이제 요즘 이 목표를 세울 때 8억이면 컸겠지만 지금은 전혀 큰 금액이 아니고 이제 서울에 아파트 하나도 못 살 정도인데 더 금액이 커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저는
제가 이미 기준을 세웠고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그 이후에 벌리는 거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벌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일 자체의 만족감을 받기로 했거든요. 근데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확장성이 있고 더 수익이 늘어난 느낌이 들어요. 그냥 욕심을 내가 내진 않는데 좋아하는 거 하고 음. 관심 가는 거 꾸준히 했는데 그게 되려 이렇게 막 돈 벌려고 아둥바둥 할 때보다 더 나은 것 같다. 네네. 그렇죠. 아, 그럴 수도 있겠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음. 1년 동안 뭔가를 계속 기록하면서 목적을 향해서 이제 했을 때, 내가 하고자 했을 때, 그렇게 했을 때, 뭔가 많이 해서 막 하려고 하던 것보다 더 깊고 꾸준하게 제대로 잘할 수 있게 되고, 이렇게 되게 일상적으로 그게 있게 된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, 책에. 사실 제대로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는 부동산 투자도 공부의 임계점을 넘기게 되면 이제 뉴스를 봐도 이거 진짜네, 이거 약간 뭐 무슨 냄새가 나는데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, 강사의 어떤 강의를 들어도 저 사람 좀 찐이네 뭐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는 거.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면 그 이후에는 조금 편해지고 쉬워지는 게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다음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, 예, 그런 게 어떤 느낌인지. 아니 왜냐면 사실 그렇게까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있고 사실 원하는 만큼 하면 되는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싶다고 목표를 세웠을 때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사례 수집을 먼저 했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당연히 책을 먼저 읽고 이분 한번 만나봐야겠다 할 때 강의를 찾아가서 강의 시간이든 끝나고 뒤풀이 시간이든 질문한단 말이에요.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했을 때 실제로는 이제 책이나 이런 부분은 미화된 부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부풀려져 있고, 네. 그러면 시작점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분은 뭐 토지 강의로 뭐 얼마에서 몇 억 부자 됐는데 만약에 현금 흐름은 내 월급으로 충당했어요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럼 내가 현금 흐름이 이걸 충당할 수 없으면 사실 이 강의는 난 잘못 들은 거잖아요. 그쵸. 이런 검증 작업을 엄청 했던 거예요.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작업을 막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 100억 부자인데 만나서 봤더니 당연히 대출 포함이죠. 신자산은 10억이 안 됩니다 하는 분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책에 나오는 그걸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장이겠구나. 이 부분은 안 되겠구나. 그리고 책에 나온 사례들을 다 계산 다들 해보시죠. 못해요. 네, 이게 하시는 그냥 분들은 믿어요. 숫자가 틀렸더라고 하는데. 뭐 그런 거 계산을 다 네. 해봐요. 뭐 실제로 그게 보이는 거죠. 몇 년 하다 보면은 어느 네. 순간 그래서 아침에는 뭐 뉴스를 본다거나 그런 습관 같은 거는 만들어진 거잖아요. 그렇죠? 네, 그러니까 내가 습관을 만들어야지 100일 프로젝트 단톡방을 만들어서 같이 이게 아니고 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. 내가 점심시간에 밥을 빨리 먹고 와서 이 시간에는 뉴스를 빨리 봐야겠다. 뭐 출퇴근 시간에는 책을 한 권 봐야겠다. 이런 거는 내가 1년에 책을 100권 읽어야지라고 목표를 세우진 않죠. 책을 100권 읽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이 돈이라는 것도 수단이고 나는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수단을 써보기로 했고 여기에 대해 할당된 오늘 내 할 일은 이거니까 하는 거지. 이렇게 그게 잘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만약에 내가 100일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책을 100권 읽어야지. 그래서 100권 읽어서 뭐 하시려고요? 하면은 그게 그 다음에 뭘 하시려고요? 했을 때 뭐. 읽었어요. 자랑?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매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알아야지 했을 때 그 관련된 도서를 쭉 찾아보게 되거든요. 저절로. 그러면 저절로 그게 좀 권수는 굳이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거 안 좋아해요. 뭐 1000권을 읽으면 막 인생이 바뀐다.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맞아요. 궁하면 찾게 되고 그러면 막 집중도 잘 되고 머릿속에 쏙쏙 박히고 하니까. 임다혜 작가는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검증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하시는 분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잘 쌓아나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잘하고 듭니다. 있으니까 그럼요.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. 정리의 힘인 것 같아요. 이게 네. 자기가 정리하지만 자기가 어느 단계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진짜 이전 책도 너무 좋았었는데 이게 가계부랑 그 다이어리랑 같이 쓴다고 하잖아요. 그게 네. 굉장히 합리적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시간을 제대로 쓸 줄 아는 분이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오늘 저도 정말 많이 배웠네요. 네. 네.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이제 다이어리를 저도 한때 열심히 쓴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다이어리를 쓰기 위해 쓰는구나
라고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. 이게 너무 막 이렇게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. 어떻게 하세요? 저도 해봤는데 똑같은 고민을 했었었거든요. 네. 저는 막 예쁘게 꾸미지 않고 그냥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빨리빨리 오늘 해야 될 일만 이게 목표를 쪼개다 보면은 하루에 이 며칠 내는 뭘 해야 될지 이미 한 달짜리가 미리 할당이 되잖아요. 네. 그러면은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 해야 될 목록만 체크한 다음에 이걸 언제 몇 시 정도에 할지만 옆에 빡 적어요. 그리고 이걸 나중에 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만 하고 그냥 그날 들은 것 중에 기억해놔야 될 것들 좀 더 기록을 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. 저는 거의 3분, 1분도 안 되고 만약에 할당된 일이 그날 없다면은 그날은 그냥 빈칸으로 냅둬도 사실 괜찮아요.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오늘 딱 1년만 계획적으로 살아보기 라는 책으로 출연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또 더 하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신지? 아니요, 없는. 아니 어떠셨냐고요? 매주 이렇게 새로운 책과 새로운 작가분들과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분들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재밌어요. 네. 어떨 땐 부담되고 어떨 땐 도전되고 어떨 때는 진짜 배우고 네, 너무 좋죠. 저는 이 책도 약간 민망하다 생각했던 게 지금 제가 올해 40인데 40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책을 냈는데 막 50대나 60대 분들이 보기에는 어떨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지나고 나서 또 네가 말한 거 안 맞는데? 약간 이렇게 50대에서 살아보니까 맞는데 안 맞는데 그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좋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선물을 받고 가는 기분이에요.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니까 좀 임대 작가님의 삶이 너무 좋고 그냥 만들어가는 그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 중에 한 명인데 저는 계획적으로 살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대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임대 작가님의 삶대로 어느 정도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목표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 얘기를 조금만 하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. 늘 최소한의 목표만 세우고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목표만 세우다 보니까 늘 실현이 가능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계속 하나씩 더 붙여요. 저는 거꾸로 지금 계속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가 그만 좀 하라고 맨날 그만 좀 붙이세요.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또 다혜 작가님처럼 오히려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맞아요. 오히려 이제 이게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공감되고 막 진짜 울컥울컥한 시간도 있었고 그냥 개인적으로 좋았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많고 적고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임대 작가님 요 딱 1년만 계획표 살아보기에서 이분이 어떻게 1년 동안 계획을 만들고 작성하고 이루어가고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정말 일상에서 굉장히 저는 작은 성공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거 경험해 보시면 좀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. 저는. 진짜 차분하고 현실적인 그런 방법과 고민들이 녹아 있어서 되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저도 여기 딱 꽂혔던 한 줄이 있어. 별표까지 쳤거든요. 뭘까? 141페이지에 이런 말을 써주셨어요. 하지만 어떤 시기에는 아기만 잘 키워도 충분하다. 저는 이게 되게 누구한테 하냐? 아니 그냥 되게 왠지 와닿더라고요. 신생아 때 얘기하는 거예요. 아니에요, 근데 아니에요. 그렇죠, 맞아요. 저도 최근에, 지금 그렇게 결심했으니까.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도 연초가 되면 항상 올해는 뭘 할까 계획을 세워요. 그래서 어떤 목표를 딱 설정해두고 달리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너무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.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. 그냥 진짜 집에 가면 그냥 애 오면 애 데려다주고 그냥 뭐 밥 차려놓고 그러고 있어요. 그러고 있는데 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한켠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문장을 보고 그래 뭐 애랑 잘 놀아주고 잘 보내고 뭐 애 안 다치고 있고 뭐 밥 잘 챙겨주고 됐지 라는 생각에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좀 내려놓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좋았습니다. 내가 애를 잘 보기로 1년 동안 했다고 그 실감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애가 뭐 웃고 뭐 잘 놀고 있으니까 뭐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근데 이 문장을 사실 넣었던 거는 이 여자 인생에서 제일 격변의 시기가 그쵸. 결혼이 아니고 사실은 출산이거든요. 제가 애가 태어나면서 내가 뭔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 쓰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쓸 때
나는 예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인데 내가 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밀려들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. 근데 그때 누군가 와서 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이 애가 아니면 3살이든 2살이든 내가 정해진 이 시기에는 애만 잘 키우고 내가 내 정신 건강을 멀쩡하게 그럼요. 가져가는 것만이 중요하고 맞아요. 나머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. 살을 그 다음에 뺄 수 있어요. 그때는 막 애기 낳고 살이 불었을 때는 살도 빼야 되고 이때 못했던 자기 개발도 막 해야 될 것 같고 뭐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한데 이게 내 정신 건강 잘 지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지금 여기 하나에만 집중해도 괜찮아. 넌 언제든지 다른 일은 내년 내후년에도 할 수 있어. 이게 좀 누가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너무 하고 싶었던 말이었나 본데 끝에 내가 컨트롤할 네. 수 있는 부분만 컨트롤해도 네. 충분합니다. 네. 네. 파도 잘 띄웠죠? 네. 네. 네, 오늘 2시간 동안 우리 임다혜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. 아마 올해 계획 세워놓고 망가진 분들 많이 또 계실 텐데 저처럼 네, 방송 들으시고 또 다시 기운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네. 책도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유용한 조언들이 많아요. 그리고 되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세요.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하고. 네. 그러니까 사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2시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